B형 간염 보균자, 비활동성,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랑 성관계 시에 오를 확률이 어떻게 되냐, 생리 중일 때 관계를 하면 피가 묻으니 100% 감염인 거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은데 제가 그래서 한 질문 한 질문은 아주 길게는 설명 못 드리고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 강백호님이 올려주셨는데, B형 간염 항체가 있으면 B형 간염이 아닌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B형 간염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는요, 항체가 아니고 항원의 여부입니다. 즉 표면 항원이 양성이면, 특히 6개월 이상 양성일 경우에는 이분은 만성 B형 간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B형 간염인 분들은, 이미 걸린 분들은 항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항원이 음성인 분들은 항체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항체가 있으면 B형 간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게, 간혹 희귀한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원도 양성인데 항체도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체가 있어도 만성 B형 간염인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뭐 표면 항원, 돌연변이 유전자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B형 간염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항체가 아니라 항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현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응급식도 정맥류는 어떻게 처치를 하나요? 피가 나서 내원하는 환자, 그리고 이런 경우 흉터가 남는지 물어보셨어요. 응급식도 정맥류는 내시경 들어가면 정말 이 시야가 바로 흐려질 정도로 피가 바바바박 차오릅니다. 뿜뿜뿜 이렇게 바로 피가 나고요. 1차적으로 그렇게 피가 나는 정맥류는 저희가 내시경 결찰술이라 그래서 내시경 고무줄로 피가 난 혈관을 묶어주는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이걸로 지혈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지혈이 잘 안 되면 이제 경화술이라 그래가지고 혈관을 굳게 만드는 바늘을 바로 혈관에다 찔러 넣는 시술이 있거든요. 근데 경화술의 경우에는 그런 결찰술에 비해서 위험도도 좀 높고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서, 네, 그런 경우 있고, 만약 이런 내시경적 시술로 지혈이 아예 안 된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풍선을 식도 안에다 넣습니다. 네, 풍선을 넣어서 그 풍선을 부풀린 다음에 식도를 압박해서 지혈하게 되는 SB 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해놓고 나면은 흉터 남습니다. 이제 나중에 내시경 들어가 보면요, 그 부위가 이렇게 시술했던 부위가 좀 남아있어서 약간 딱딱해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김 기자님께서 B형 간염에 골다공증 피해가 없는 약은 어떤 약인가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비리어드 제제는 아무래도 조금 골다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제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레스폴스트레님. 이분은 레스폴스트레시면은 일렉기타 하시는 분인가 봐요. 지인이 B형 간염이 있는 상태에서 한약을 오랫동안 먹어서 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간경화가 왔는데 현재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복용해서 바이러스는 안정화됐는데 이미 나빠진 간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을지, 간이식밖에 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한약을 먹어서 물론 간경화가 왔을 수도 있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B형 간염 자체 때문에 간경화가 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항바이러스를 잘 드시고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약을 잘 드시는 거 말고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는 맞죠. 그리고 보통 항바이러스제는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 몇 개월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3년, 5년 이렇게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간에 그런 붓기라든지 합병증이 좀 좋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거. 네, 그리고 뭐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복수라든지 아니면 저알부민 혈증 이런 거 생기면 거기에 맞게 치료해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장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교수님, 작년에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했는데요, 혈변이나 그런 건 없는데 하루에 2~3번씩 코피가 납니다. 이거 식도정맥류가 다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걱정입니다. 그냥 코피가 나는 정도면 아마 식도정맥류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도정맥류는 피를 그냥 선지를 토하는 식으로 나타날 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변이 꺼멓다, 흑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코피가 나는 거는 식도에서 피가 나는 것보다는 코 자체에서 피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서 요거는 약간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혈만 좀 잘해주세요. 네, 다음 질문을 볼게요. 배상원님께서 올려주셨고요. 72년생 C형 간염을 앓으시다가 간경변증으로 가는 위험한 상황까지 가셨고, C형 간염은 마비렛으로 치료가 완치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석증이 있어서 우루사 200ml 레갈론을 지금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기분 탓인지 몰라도 밀크시즈를 1년 6개월 복용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조금 뭐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5년 전 파이브로스캔 검사가 50이었는데 지금은
16이라고 합니다. 엄청 좋아지셨네요. 밀크시즐이 간에 유익한 건지 파이브로스캔 16은 수치가 괜찮은 건지 짬나실 때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올리셨어요. 일단 이 파이브로스캔이 50이 16이 된 거는 제 생각에 두 가지가 영향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C형간염 치료가 잘 된 거. 그래서 마비레스로 C형간염이 지금 완치가 되고 나니까 간이 당연히 이런 염증이라든지 굵기가 좋아진 걸 거고요. 두 번째는 술을 이제 힘들 때 조금 이제 많이 드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술이 지금은 들어가지 않고 건강관리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알코올 때문에 좀 영향받았던 간도 좋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밀크시즐은 장기 복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간에는 좋습니다. 간 보호제 그러라고 있는 거고요. 밀크시즐은 뭐 장기 복용에 대해서는 이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시면서 부작용이 없다면 계속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브로스캔 16점은 해석을 좀 해드리면 보통 우리가 13점을 넘으면 간경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이브로스캔에서 우리가 간경화의 점수는 13점부터 75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75점에 가까울수록 간경화가 안 좋은 거고 13점에 가까울수록 간경화가 초기 간경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점이다가 이게 지금 16점이 되신 거면 엄청 좋은 거죠. 초기 간경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16점 파이브로스캔은 각종 우리가 문맥 고혈압에 의한 뭐 복수라든지 아니면 정맥류 이런 합병증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꼭꼭 받으세요. 네, 그리고 김 기자님께서 또 올려주셨어요. 베물리디 약값이 비싼가요? 비리어드 약이 비슷한가요? 베물리디가 비리어드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아무래도 신약이어서 그렇고요. 네, 이스타일님께서 간경화는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이거는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 의견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경변증이나 많이 굳은 간, 우리가 보통 이제 굳은 거를 F 스테이지로 표현을 하는데 F3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개인적 의견이에요. 자, 그리고 최치원님께서 요양병원에서 하는 고주파 온열 치료가 탐침자를 안 쓰고 그냥 고주파 전류를 흘려보내는 건데 이게 그 RFA랑 똑같은 거냐 물어보셨어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고주파 온열 치료는 우리가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카본블랙님입니다. B형 간염이 있는데 7.1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간암의심이라고 듣고 하늘이 무너졌었는데 20 수치 기억할게요.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 알파테아담 그 영상에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20 기준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 만성비형 간염 환자들은 20 자체보다 이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1이었는데 7 됐다. 이거는 검사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낮아도 그냥 계속 뭐 5점, 6점, 7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1 어떤 한 번의 값보다는 2점 값과 비교를 했을 때 상승하는 수치인가 몇 배씩 증가하는 수치인가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ML님이 글 올려주셨어요.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루사랑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네, 종합 비타민이랑 우서 같이 드셔도 되고요.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고 무조건 간 수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뒤에 성분표를 보시면 비타민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고 비타민 자체에서 뭐 하나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님이 올리셨고요. 유방암을 7월에 수술하셨고 건강검진에서 1.4cm 없던 혹이 생겼다. 물혹이라고 했는데 그냥 물혹과 재발한 암은 구분이 되냐? 이거 초음파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특히 뭐 유방암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암이 있던 분들이 뭔가 새로 병변이 생기면은 보통은 CT까지 확인하게 되고 CT로도 불완전하면 이제 MRI까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방암 보시는 교수님이랑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뀨뀨님이 질문 올려주셨어요. B형 간염 보균자 비활동성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랑 성관계 시에 오를 확률이 어떻게 되냐? 생리 중일 때 관계를 하면 피가 묻으니 100% 감염인 거냐? 우리가 성관계 때 옮길 확률이 보통 0.05%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피가 오면 무조건 걸린다가 아니고 피가 내 몸에 어디 상처를 통해서 들어올 때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관계에서는 조금 더 전파될 가능성이 낮고 비정상적인 성관계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스트림께서 올려주셨어요. 50대 후반분이시고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 판정을 10년 전에 받고 다라크루드랑 테프라 지금 복용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저염식 식사를 계속 했는데 최근에 소금을 많이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염식을 계속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당하게 소금을 섭취하는 게 좋을지 지금 제가 아스트리님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테프라를 드시고 있는 것 봐서는 아무래도 강경변증에 의한 다른 합병증 정맥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맥류가 있을 때는 목수가 없더라도 저염식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금을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거는 일반인들 얘기고 간경화가 있고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또 그거랑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뭐 소금 먹어라 이런 영상에는 귀를 조금 닫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찬님이 올려주셨어요. 대학병원에서 CT랑 피검사 후 길버트 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요. 약은 딱히 안 먹어도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피로감이 좀 있으시대요. 기존에 처방받은 우르사나 리비드를 꾸준히 먹어도 될지 아니면 밀크시슬 그냥 사서 먹어도 될지. 네, 길버트 증후군 때문에는 드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이런 간 보호제는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주관적 피로감 호소에는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간 보호제를 드셔도 환자분 체질상 먹고 나서 되게 피로감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별로 느낌 없는데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면은 뭐 드셔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은 질문을 다뤄서 다음번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